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윤창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한 중국의 적반하장적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 억제를 위해 한미 협의체를 구성하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강화하기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의회 연설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장진호 전투를 기적으로 언급한 데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오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월 27일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의 방법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고 진영 대결을 선동하며 핵 비확산 체계를 파괴해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정을 해치고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다며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4월 27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미 해병대 1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 전술을 돌파하는 기적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고 장진호 전투에서만 미군 4,500명이 전사했고 6.25 전쟁에서 미군 약 3만 7천 명이 전사했다고 한미 간의 혈맹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4월 28일 항미 원조 전쟁의 위대한 승리가 중국과 세계에 중대하고 심오한 의의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하고 그것은 어떤 나라든 어떤 군대든 역사 발전의 흐름과 반대편에 서서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침략을 확정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다는 것이라며 관련국이 세계 평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경고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선 중국 관영 중앙TV를 동원하여 2020년 12월 방영된 중국이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6.25 참전과 장진호 전투 등을 소재로 한 압록강을 건너다라는 제목의 40부작 드라마를 긴급 재방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한일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도 실패했다고 주장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국내의 비판론자들의 글을 시국 성명 등을 함께 소개하며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한국 내에서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더욱이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4월 30일 워싱턴 선언을 거론하며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극도로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북중러의 보복은 한국과 윤 대통령에게 악몽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과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가 명시된 데 대해서도 시비를 걸고 나섰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 핵심이라면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이 방미전 실시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대만 관련 인터뷰 발언을 일개 대변인이 나서서 타인의 말 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폭언을 가하는가 하면 친강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번 2차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키로 한 데 대해서도 중국 외교부는 5월 8일 한미의 워싱턴 선언에 일본이 동참하는 경우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핵 비확산 체제를 파괴하며 타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하였습니다. 글로벌타임즈는 일본과 한국의 드라마틱한 화해는 미국의 압박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고 허위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한미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과 한국전 관련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적반하장적 궤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6.25 전쟁 발발 당시 중국의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은 중공군 내 2개 사단 규모의 조선인 출신 군인들의 북한군 편입을 허용해
북한군 창설을 지원하고 1950년 3월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듣고 이를 승인한 6.25 남침의 공모자임은 물론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하여 통일을 목전에 두자 항미 원조 보과 위국 즉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돕는 것이 가정과 국가를 보위하는 길이다라면서 1950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중공군 30개 사단을 파병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분단의 비극을 지속토록 한 민족의 원흉입니다. 지난해 10월 신시대 중국 즉 공산주의 중국의 위대한 부활 실현이라는 목표하에 중국 공산당 역사상 처음으로 당 총서기 3년임을 통해 장기 집권 기반을 구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소위 항미 원조전쟁의 참전을 정의로운 행동 중의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주장했고 북한과 중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순망치한 관계라는 용어를 북중 관계를 규정하는 용어로 다시금 끄집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주장한 정의와 역사 발전의 흐름이라는 말은 공산주의 침략전쟁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더욱이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방조해 왔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각종 미사일을 시험하고 핵전쟁 연습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반대하고 오히려 제재 해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리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국이 공산주의 중국의 위대한 부활을 추구하며 그들이 말하는 소위 항미 원조 정신을 추구하는 한 우리와의 이념적 정치적 괴리는 좁혀질 수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더욱이 중국이 피를 흘릴 것이라든가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등의 폭언과 함께 악몽이 될 보복을 언급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합니다. 중국은 조만간 우리 기업이나 개인들에 대해 보복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반간첩법을 개정하고 방첩 활동을 대폭 강화한 점은 중국을 방문한 우리 국민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상호 경제적 호혜성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기업, 특히 첨단 기술 기업들이 대규모 중국 진출은 일정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중국의 인질이 될 소리가 큼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